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국민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미 느끼실 것 같아요. 야, 보수가 이렇게까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로 이어져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이번에는 몇 석밖에 못 차지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 보면은 또 우리가 힘 빠지고 또 막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계속해가지고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한테는 2주나 되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여론조사로 우리가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론조사는 글자 그대로 통계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지금 막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막 그냥 막 여론조사 오면은 번호 막 다 적어놓고 이거는 어디 여론조사, 이건 리얼미터네, 이거는 무슨 여론조사 꽃인지 무슨 뭐 그거네, 막 계속해가지고 막 파악해가지고 끝까지 막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 안 그렇죠. 그렇죠? 원래 보수 국민들 자체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개딸 정도 되는 막 사이비 종교가 돼 있는 이런 애들이 이재명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지 연령층이랑 지금 성별까지도 바꿔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패배주의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그냥 여론조사만 엿자만 얘기해도 기분 나빠서 그냥 끊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우리 쪽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지지율 빵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2030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잘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20대 30대 중에서 대부분 지금 뭐 직장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이 자기 지금 밥벌이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뭐 여론조사 와가지고 그것만 몇 분씩 그 붙잡고 앉아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딸들이나 그거 막 끝까지만 답변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제가 좀 센 표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이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김경률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건데, 김경률 위원이 뭐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뭐 간단합니다. 대통령실 기다리다가 당 지지율이 바닥 및 지하실까지 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 지금 김경률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률 위원이 이번에 그 한판 승부에 나가가지고 했던 이 대부분의 얘기들은 그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분석은 선거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굳이 한판 승부까지 나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야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하등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나가가지고 계속 그 선거를 독려하고 민주당의 어떤 위선성에 대해서 까발리고, 이게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프로에 나가가지고 똑같은 한반수 그 같은 그 심지어 날짜도 똑같았습니다. 일부에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경률 위원이 얘기했던 것인데, 진중권 교수는 뭐 어떤 분노를만 표출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유세 나가가지고 정치가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한판 승부에서 악의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막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려고 하니까 금세 그냥 진중권 교수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언론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냐? 나 이런 방송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할 거면 나 그냥 자진 하차하겠다. 라고 생방송 도중에 선포까지 했습니다. 원래 이런 식의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 거겠어요? 김경률 위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도대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진중권 교수가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얘기만 합니까?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했고 김건희 여사 비판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눈에서 봤었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편향되어 있으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보기에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 자체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 그냥 관두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인데,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신나신 것 같아요. 평론가로서 내가 앞으로 진짜 활개를 칠 수 있겠구나. 당은 망하고 국민의힘은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비대위원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책임감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김경률 위원이 해야 되는 얘기를 진중권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총선 시기에서만큼은 대안을 내놓고 끌고 갔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가 지지율이 빠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겪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발언은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식의 발언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당과 대통령실 두 가지를 또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당에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지하실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바닥 밑에만 지하실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당과 대통령실이 또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는 뭔데요?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빨리 실망한 보수우파 국민들을 우리가 포구만 안아야 된다. 보도만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 한 팀이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비대위원으로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당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고 대통령실이 다 잘못한 것인데 눈치 보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바닥에서 지하실까지 떨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는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당 혹은 비대위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보위해주는 인력들, 백업해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 역할을 본인이 좀 하시든지 그랬습니까? 자기가 좀 하든지. 그리고 또 제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 과거엔 비공개 회의 때도 웃으면서 농담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신 모습을 못 보겠더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지지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뭐 웃음기가 뭐 있겠냐고요. 본인이야 뭔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페이스북 글 쓰실 때도 보니까 크크크크 거리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던데. 2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이거를 지금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말 그 유튜버들도 저도 뭐 유튜버입니다만 정말 그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떨어졌다라 그래가지고 당을 흔들어대고 또 거꾸로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떨어졌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막 흔들고 그래갖고 지금은 난장판 아닙니까? 그게 뭐 구독자가 막 한두 명 있는데도 아니고 막 90만 명, 막 100만 명 넘는 이런 대형 채널들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그딴 소리라고 앉아있으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화를 안 내려고 화를 안 낼 수가 없다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다 잘했다. 당연히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했다. 당연히 아니죠. 누가 그거 두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각자가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요. 국민들이 바보라 가지고 보수우파 국민들이 바보라 가지고 그 얘기 안 하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아쉬운 점, 윤석열 대통령의 아쉬운 점 그걸 몰라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냐고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그거 제일 잘했던 인간이 누구예요? 그 이준석 아닙니까? 맨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다. 다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나가가지고 잘 되든지 그 잘 되게 생겼습니까? 지금 지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슨 뭐 지금 사선하게 생겼잖아요.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실제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다. 한동훈 위원장 내려와라. 그게 지금 상식적이냐고요. 선거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았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라. 2주 남았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라.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 그게 무슨 뭐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밀었던 특정 후보가 떨어졌다라 그래서 그렇게 그냥만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 게 그게 진짜로 스피커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는 거냐고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맨날 그냥 뭐 팔아먹거나 앉아있고. 이게 지금 뭐 민주당 쪽에 있는 그 유튜버들이 악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보수우파 유튜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그 밀어주는 사람이 자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뭘 받기로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밀었던 사람이 안 됐다라 해서 그날리를 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이번 총선에서 또 패배하면은 진짜로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텐데 누구를 위해 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종석 호주 대사 결국에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도 결국에 그 사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이종석 대사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고발됐기 때문에 대사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 그 이재명이는 뭔데? 조국은 뭔데? 황운하는 뭔데?
어떤 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끼치니 내가 사의를 표명하겠다라고 하는 용기, 이 용기를 이종섭 대사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장에 지금 뛰지도 않고 입만 털 줄 아는 저도 뭐 입만 텁니다만 입만 털 줄 아는 인간들이 조금의 용기도 바라지 않고 이종섭 대사의 용기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겠냐고. 윤석열이 잘못했다, 한동훈이 잘못했다,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겠냐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제발 좀 자중하세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우리가 시시비비를 갈 때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